자, 우리 수유 자세. 자, 제가 이 영상 보이시죠? 그쵸? PPT 자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유 쿠션을 놔두고 수건으로 받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산모님들이 100일까지는 뭐가 나오죠? 이완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유 자세를 하실 때 다 받치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등이 너무 많이 아픈 엄마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등에다가도 쿠션이나 이불 같은 걸 딱 끼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기를 젖을 물릴 때 한번 보세요. 자, 아이를 손가락으로 목을 이렇게 꽉 잡으면 애기도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지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왼쪽 가슴을 감쌀 때 우리 햄버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꾸 먹죠. 근데 손바닥이 여기에 딱 닿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 손목이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잡으시면 나중에 손가락 다 나갑니다. 아시겠죠? 손바닥으로 딱 지지. 됐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시각이 발달됐어요? 후각이 발달됐어요? 그렇죠. 후각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믿으시라고요. 가까이 가야지 아를 해요. 아이들한테 태양아 아해봐 백날 가도 잘 안 합니다. 가까이 가면 아를 해요. 자, 우리가 물 먹을 때 어떻게 먹죠? 턱을 들고 먹죠. 똑같아요. 아이들도요. 그래서 턱이 유방에 먼저 닿아야 됩니다. 턱이 유방에 딱 먼저 닿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애들이 우와다 아예요. 아예요. 딱 이렇게 잡고 먹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K자가 돼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죄송하지만 아기가 K자가 됐어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턱을 내려서 입술을 그냥 까줍니다. 아시겠죠? 놓다 뺐다 하지 않아요. 놓다 뺐다 하면 애기도 기분 나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딱 수유 쿠션에 딱 했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모님들 여기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딱 끼셔가지고 잡으셔야 돼. 수유 쿠션을 딱 빼도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손목이 아프지 않고요. 내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유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게 요람식이에요. 요람식. 근데 아기가 젖을 빠는 거는 60배 힘으로 빨아요. 인공 젖꼭지보다 60배. 그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가슴을, 그쵸? 가슴을 이렇게 짜주죠. 짜주면 48%가 더 많이 나가요. 근데 만약 신랑이 옆에 있어요. 내가 짜줄 필요 있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랑 보고 위에서 이렇게 짜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아이가 잘 빱니다. 자, 이렇게 빨았어요. 빨았는데도 눌렀는데도 자요. 그러면 귓바퀴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태양아 맘마 먹자. 아이고 잘 먹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그리고 뺄 때는 어떻게 뺀다? 손가락 놓아서 혀를 눌러서 빼시는 거야. 그냥 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수유 쿠션 그대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 애도 돌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슴 다시 또 이렇게 잡는 거죠. 아면 어디로 간다? 턱이 유방 쪽으로 간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기가 잘 못 먹으면 가슴을 눌러주는 거예요. 가슴을 눌러주고, 그죠? 귓바퀴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옆에 있으면 아빠가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죠. 그래야지만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뺄 때는 어떻게 뺀다? 손가락 놓아서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손으로 엉덩이를 잡고 그대로 가서 트름시키는 거예요. 그죠? 트름시킬 때도 이렇게 잡으면 내 손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가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트름시켜 주시는 거. 그죠? 요거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되고 아기가 어깨 위까지 올라오면 고개를 딱 돌립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각도가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요. 아이들은 항문을 좀 빼줘야지. 엉덩이를 빼줘야지만 방구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자꾸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름시켜 주시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수유 자세. 자, 뒤에서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올바른 젖물리기와 잘못된 젖물리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 보세요. 항상 젖물리기 전에 유두름부 마사지 충분히 한 다음에 그래야지 엿가락처럼 늘어난다 그랬죠. 한번 영상 볼게요. 그쵸? 턱이 안 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턱이 안 붙으니까 그쵸? 눌러버리잖아요, 아이가. 그쵸? 그러면 젖꼭지도 납작하게 나오는 거야. 안 나오고. 자, 턱이 유방에 딱 붙었어요. 그랬더니 안 눌리잖아. 영국에까지 가니까요. 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산모님도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꼭 기억하시고 수유할 때는 계속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눌리지 않아야지만 나도 안 아프고 아이도 소득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비교 분석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유두르모 마사지를 꼭 하라 그랬죠. 그 이유가 이건 논문이에요.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출 전에 유관 직경 1.2mm였다가 확 늘어나면서 4.3mm로 나온다고요.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골목길에서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 잘 나오는 거죠. 잘 나오니까 애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사출 호르몬 이렇게 정규 곡선을 그리거든요. 처음에 젖을 딱 빨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분유 먹었던 애들은 딱 눈이 동그래서 이렇게 해요. 애들이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엄마들 없잖아. 그죠? 태양아 먹어야지. 어이구 잘하네 우리. 아이고 잘하네.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눌러준다고요. 안 나올 때 눌러줘야 돼요. 아이는 음압을 쓸 때 50에서 750을 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안 나오니까 또 세게 빨아요. 그러면서 호르몬이 쫙 올라가는 거죠. 정규 곡선을 그릴 때 꼭지점에 딱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콸콸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게 90에서 120초예요. 이때 이제 막 나오는데 너무 센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사출이 너무 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을 뒤로 가줘야지. 그래야지 아이가 사례가 들 걸리는 거죠. 그러다가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다시 앞으로 와야죠. 요때가 우리가 35cc가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요거 한번 영상 볼게요, 우리. 자, 우리 선부님이 지금 젖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뭐라고?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그 누워서 하는 수유자세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유두름부를 충분히 부드럽게 마사지를 한다면 엄마 유는 짧잖아요. 근데도 문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죠? 요때가 이제 사출이 강할 때, 우리가 꼭지에 갈 때, 그때예요. 뺄 때는 어떻게 뺀다? 손가락 놓아서 뺀다. 그래야지 내 젖꼭지가 아프지 않다. 왜? 우리가 빨 때는 60 빼지만 뺄 때는 생존이거든, 이 아이는. 그리고 100배로 확 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젖꼭지가 아플 수 있으니까 스르르 잠잘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화장실에 막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손가락 놓아서 애기 압력이 셀 때는 놓아서 혀를 눌러서 빼서 하는 게 내 젖꼭지를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아기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죠? 주먹 꽉 줘. 인간은요. 그래서 출산할 때도 애기들 힘드니까 주먹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배부르고 그러면 이렇게 손을 핍니다. 그죠? 그 아기가 충분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꿀꺽꿀꺽 소리가 나겠죠. 그죠? 하루에 기저귀가 6개에서 8개 이상 푹 젖은 게 나오죠. 언제부터? 6일 이후부터는. 그쵸? 애기 출산하고 6일부터 확 나오죠. 적어도 이제 대변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기가 체중 증가가 잘 돼요. 잘 되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루에 8번에서 12번 수유하는 거잖아요. 신생아 때는. 근데 간혹 엄마 젖이 괜찮고 아기가 성격이 좋은 애들은 6번, 7번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달이 넘어가면 10시간 자는 애들도 있어요. 괜찮다. 단 체중 증가가 잘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한테 온 엄마가 90일 됐는 아기가 하루에 4번밖에 수유를 안 해요. 체중 증가 너무너무 잘 돼. 괜찮다. 하루에 12시간 그렇죠. 잔대요. 저녁에. 괜찮아요. 아시겠죠? 모든 데이터는 뭐다? 체중 증가가 완벽하면 이 안에서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유의 젖대기. 제가 아까 그랬죠. 저물리고 나서 혀를 눌러서 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유두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우리 성모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 성모님들은 초기에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100% 완모가 초기에는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가능했습니다. 막말로요. 왜? 젊었잖아. 어렸잖아요. 체력이 됐잖아요. 우리도 20대 초반에 나이트클럽 갔다가 수업 들었어요. 저도 학교 수업 들었다고요. 그쵸? 아침에. 체력이 됐는데 우리 성모님들이 요즘에는 35세 이후에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면 분유 보충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어차피 모이는 장기전이거든요. 장기전.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거나 아이가 번아웃 됐을 때는 분유를 왕창 주고 분유 주면 3시간 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신 내가 모유를 하고 싶다. 그럼 젖을 좀 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분유를 먹이실 때 안고 먹이셔야 돼요. 애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셀프 수유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느낌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뇌과학에서 아시죠? 접촉에 의해서만 뇌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셀프 수유는 우리가
지향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이렇게 셀프 수유면 학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힘드셔도 좀 안고 먹이시는 거.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또 하나는 아기가 울 때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웁니다. 그리고 27도가 넘어가면 수유가 또 안 돼요. 계속 잡니다. 그다음에 기저귀 상태 확인하시는데 어떤 아이들은 변을 갖다 배꼽까지 싸도 잡니다. 그죠? 어떤 아이들 조금만 싸도 엄청나게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다름이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 그때마다 아이의 요구에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유 시간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우리 이수모님. 자, 오늘 모유수유랑 신생아 조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하시면 되고요.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죠? 부모는 리허설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공부하셔야 되고요. 특히 누가 공부해야 돼요? 아빠. 그죠? 육아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요. 우리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 그죠? 자녀가 행복하게 되려면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